자, 봉산탈춤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봉산탈춤의 그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뭡니까? 구조에서 이 구조의 대표적인 특징 뭐였어? 무슨 구조가 이어진다? 재담과 춤 노래, 재담, 춤 노래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된다고 했잖아. 그 여러분들 세대에서 사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코미디 프로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세대 잘 없으니까 여러분들 뭐 개그 콘서트나 아니면 코미디 빅리그 이런 TV 프로그램 알아요? 알아? 이제 막 짤이나 뭐 이런 것들 나올 때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 항상 어떻게 돼 있어? 일단 첫 번째 코너 막 해. 그럼 중간에 갑자기 노래 소리 나옵니다. 맞죠? 그냥 노래 나오면 이제 무대 쫙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 코너 또 하지. 또 정리하고 그 다음 코너 또 하고. 자, 그래서 그거랑 구조가 똑같다고 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재담 구조라고 하는 재담이라고 하는 게 뭐야? 그냥 말하는 거야. 담화할 때 담이야. 맞죠? 그래서 서로 막 떠들고 나서 중간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막 이세원이라네 라면서 춤을 추잖아. 맞죠?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꽁트는 또 앞의 내용이랑은 뭔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새로운 재단 구조가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의 반복입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쭉 이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봉산탈춤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문화재거든요. 문화재. 그래서 학생들이 가끔씩 질문하는 것 중에 그게 있어요. 뭔가 이제 이 봉산탈춤만이 가지고 있는 구조 해가지고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재담과 노래, 춤이 뒤섞여 있는 구조라는 거. 이게 이 봉산탈춤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 양반을 희화화하는 거, 희화화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양반을 희화화하는 거, 또는 이 양반의 희화화를 통해서 신분 제도의 어떤 모순이라든지, 또는 이 탐관오리들의 어떤 부조리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역할들은 그렇게 이 봉산탈춤에서만 있는 그런 신비로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봉산탈춤에만 있는 건 아니야. 나중에 보면 우리가 춘향전 읽었는데 춘향전에도 똑같이 탐관오리의 어떤 횡포나 이런 것들 드러나잖아.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이제 이면적 주제로서 드러나고 있고 기억나죠? 자, 근데 이게 봉산탈춤만이 가지고 있는 건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이제 재담과 노래와 춤이 그냥 모두 합쳐져 있는 게 세트 같은 이제 문학 작품이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복합적인 구성의 탈노름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붙어 있어? 지역 이름까지 붙어 있어. 그렇죠? 그래서 마치 문화재와 같은 이제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누가 나옵니까? 일단은 말뚝이 나옵니다. 그리고 양반들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양반들이 쓰고 있는 탈 모양부터 어떤 모습이라고 했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뚝이가 양반들을 뭐 하는 내용입니까?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조롱하다가 그 뒤에 뭐로 이어집니까? 조롱만 계속하면 안 돼. 뭐야? 하면서 화를 낸단 말이야. 그럼 그 화를 낼 때는 말뚝이가 잠깐 뭐 해줍니까? 양반의 권위를 일시적으로 인정해주죠. 그래서 요 구조가 계속 어떻게 된다? 반복되어 나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죠. 자, 다음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요 언어 유희적 표현인데 그 표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점을 비판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은요 그 작년에 봤던 그 지문 그대로 있는 부분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말뚝이가 나와서 쉬 하면서 이 좌중들을 다 조용히 시킵니다. 아, 그리고 만한극의 특징, 무대와 객석, 관객석이
구분이 없죠. 그냥 이 탈춤추는 연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극단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무리로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야?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짐 풀어놓고 그냥 하는 거야. 짐 풀어놓고 하면은 이제 모이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모이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대와 관객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춤추면서 가끔씩 이제 이 관객들한테도 막 이러면서 장난도 치기도 하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객석과 무대의 어떤 구분이 불분명합니다. 뭔가 섞여 있어. 그리고 왜 마당극이게요? 마당. 누구네 집 마당에서 했다는 거잖아. 그럼 누구 집 마당에서 할게요? 양반집 마당에서 했습니다. 양반을 조롱하는 내용인데 너무 웃기니까 양반들 집 마당에도 불러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다 와서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연기하는 거야. 양반들 비판하는 내용인데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때 당시에 히트했다 이거죠. 자, 다시 재단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일단 말뚝이가 어떻게 합니까? 쉬 소리 내면서 좌중을 다 조용히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중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자,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면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낸 퇴로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퇴로재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인데? 은퇴한 늙은 재상이라는 거거든. 은퇴한 늙은 재상.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재상은 그래도 굉장히 잘 나가는, 그래서 이 나라에서 한가닥 하는 그런 이제 이 직책을 맡고 있는 그런 높은 양반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 그런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라고 얘기하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양반으로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직책들입니다. 노론, 소론은 이제 뭐 직책은 아니고 그냥 분당이죠. 분당, 정당, 당이고, 호조, 병조, 옥당은 굉장히 높은 벼슬입니다. 높은 벼슬. 마찬가지로 삼정승 높은 벼슬입니다. 삼정승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얘를 한자로 뭐라고도 하냐면 삼공이라고도 하거든. 만흥이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 삼공 나오죠. 삼공보다 낫다 하더니 삼공이 뭐였습니까? 굉장히 높은 벼슬.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게 삼정승이거든. 육판서도 마찬가지 높은 벼슬이고. 다 지낸 퇴로재상인 줄 알지 마시오 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훌륭한 양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제 양반이. 자, 그러면서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다 이 말이요 라고 하면서, 자, 개잘량이라고 하는 양은 없습니다. 한자가.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이라는 한자도 없고.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뭘 가지고 조롱하는 겁니까? 무엇을 이용한?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 비슷한 거 뭐 있었어? 갈비한테 먹고 지고 기억납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저기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였죠. 자, 그래서 개잘량이라고 하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 저기 밥상이죠. 밥상. 그 이렇게 개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밥상 있거든요.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그런 양자 반자 쓰는 양반이라는 거야. 자,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런 표현들을 통해서 양반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뭐 하는 거야?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죠. 언어 유희를 통해서. 자, 그래서 야 이거 뭐야? 라고 호통을 치니까 이 양반들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까지 다 지내고 퇴로재상으로 계신 이생원내 삼형제분 나오신다. 그리하였소 라고 하면서 뭘 한다고? 변명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변명이 뭔데? 양반의 권위를 일시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양반들이 합창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생원이라네 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양반이 안심하는 거죠. 그러면 다 같이 뭐 합니까? 춤춥니다. 그래서 요거를 밑에 이쪽 보세요. 갈등의 일시적 해소. 왜 일시적 해소인데? 다음 장에서 또 갈등 시작될 거거든. 무한반복이야. 자 그러면 요 제담은 뭘 조롱한 제담인데? 양반이라는 신분의 이름을 조롱한 제담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양반이라는 단어의 뜻풀이에 대한 제담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제담의 반복이 어떤 효과를 극대화한다? 풍자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자 쌤 지난번에 얘기했죠. 풍자라고 하는 건 대상을 희화화하면서 뭐로 나아가는 거? 대상에 대한 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우스꽝스럽게 그려내는 것을 우리가 풍자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걸 보고 그냥 굴복이라고 하면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말장난이야. 그냥 굴복은 틀린 말이야. 말뚝이는 양반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롱하지. 맞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양반 탓을 하잖아. 말 못 알아들었다고 하면서. 맞죠? 자 그러니까 굴복이라고 하면 틀린 말이야. 그런데 일시적 굴복이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만 인정해 주는 거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말뚝이의 변명은 단순한 굴복이 아니라 뭐로 풍자로 이어가는 문학적 장치가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자 하고 나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거야.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여보가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관객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관객들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지만 무대와 객석에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그게 참여라고 했을 때 관객이 뛰쳐나와가지고 무대 위로 오르는 것만이 그게 참여가 아닙니다. 그냥 관객이 없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으면 그거는 참여가 안 된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극은요 그냥 앞에 관객이 있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없다 치고 연기하는 거잖아. 맞죠? 없다 치고 연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관객을 콕 집어서 아니 그 객석에 계신 한 분 콕 집어서 얘기하잖아.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내가 극을 하는 와중에 저 사람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것만으로도 관객을 극 중에 참여시켰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야. 알겠죠? 왜냐면 콕 집어서 불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극이라고 하는 건 관객이 없다 생각하고 연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해되죠? 자 그러면 다시 지금 탈춤으로 넘어와서 그냥 관객들을 부르는 이 행위 하나만으로도 지금 관객을 무대에 참여시켰다. 그게 참여시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객석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짤짤한 공방대로 잡숫지 말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짤짤한 곰방대가 바로 평민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그 영화나 만화에 이런 장면 잘 안 나오는데 곰방대 있죠. 그거 담배잖아, 담배.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들 그 왜 서양 영화 보면은 서양 사람들 왜 파이프로 담배를 피잖아, 맞죠? 이게 조그맣단 말이야. 그 파이프랑 비슷하게 생긴 형태인데 조금 길면 그게 이제 한 평민 신분쯤 되는 사람들이 쓰는 건데요. 좀 양반집에 좀 이제 지체 높은 양반들이 쓰는 곰방대는요. 여기서부터 길이가 이따만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들고 있어요. 엄청 얇은 거를. 그래서 이제 쪽쪽 빨아가지고 입이 완전 이렇게 해골처럼 될 정도로 이제 아주 세게 쪽쪽 빨아 당기면서 이제 그 담배를 피죠. 그래서 이 긴 길이의 곰방대가 좀 신분의 어떤 그거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짤짤한 곰방대로 잡숫지 마시고 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극을 관람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분이 뭐라는 거야?
평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아이고 그 양반들 그 짤짤한 공방대로 잡수치 마시고 여기 좀 보라는 거야. 자, 연죽전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 자문죽을 한 발 기웃되는 것을 사다가 육모깍지, 희자죽, 오동수복, 연변죽을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 나물이 거의 낚시 걸듯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을 길게 했는데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양반들이 쓰는 아주 긴 공방대로 바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통 양반들이 담배를 필 때 뭐로 곤방대를 만드냐면 대나무를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나무가 길쭉하고 이제 중간에 또 비어 있으니까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쭉 해서 이제 피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이 오동수국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지금 오동나무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희자죽이라고 하면 죽은 대나무죠. 그러니까 오동나무, 대나무, 그 다음에 연병죽을 막 이리저리 맞춰가지고 이제 낚시 걸듯 죽 걸어놓고 잡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데? 양반들이 아주 긴 곤방대를 가지고 이렇게 피는 모습이 마치 뭐 같은 거야?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이 양반들이 쓰고 있는 긴 담뱃대를 권하는 이유가 뭐다? 담배를 잡수실 때 이런 모습으로 잡수신다는 거야. 마치 이제 이 낚싯대에 걸린 물고기의 모습처럼 담배를 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 양반들만 이렇게 담배를 필 수 있었거든. 평민들이 그렇게 담배 피면 양반들이 지나가도 어떻게 해? 뭐라 한단 말이야. 너는 신분도 낮은 게 뭐 한다고 그렇게 담배를 긴 걸 피고 있냐고. 그러니까 긴 담배를 피는 거는 신분 높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뭔가 특권 같은 거였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관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그 관객들 그 조그마한 그 고망대로 담배 피지 말고 이따만한 고망대로 담배 펴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사실 양반들 앞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싸가지 없는 행동이란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생원네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짤뚜기 보고, 야, 말뚜기 보고, 야, 뭐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양반은 여기 있고 관객들은 다 지금 평민들일 텐데 말뚜기가 평민들 보고 길다란 곤방대로 담배를 피라고 했으니 이생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지. 그 다음 두 번째, 담배 피는 모습도 지금 조롱하고 있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양반들이 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양반들 어찌됐어,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헌화를 금하라 그리하였다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반들이 이렇게 있는데, 앞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민들이 양반들 얼굴 보면서 맞담배를 쪽쪽 팔고 있는 게 뭔가 지금 생각해도 이렇게 막 그러진 않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담배 피게 될지 안 피게 될지, 아니면 지금 피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생각해봐.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맞담배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맞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랑 신분이 차이 나는 사람이랑 얼굴을 맞대고 담배를 핀다는 게 뭔가 약간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렇게 선뜻 잘 안 떠오른단 말이야. 우리 지금도 그런데 100년 전, 200년 전 조선시대 때는 어땠겠냐고. 맞죠? 그러니까 양반이랑 얼굴 맞대고 맞담배를 핀다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그거를 하라고 말뚜기가 얘기를 했으니 양반들이 막이 쳤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말뚜기가? 아니, 지금 이 이생원내 삼형제 양반들 나오시는데 지금 이 관객들 보고 내가 담배를 그만하고 얘기했어. 헌화는 이제 째잘째잘 떠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야, 이생원내 나오시는데 담배 그만 피고 째잘째잘 그만 떠들어 라고 말했다고 지금 말뚜기가 변명하고 있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또 기분 좋아졌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헌화를 금하였다네 라고 하면서 또 춤을 추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변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일시적으로 갈등 해소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다음 다 봅시다. 220페이지. 자, 이번에는 악공들한테 얘기합니다. 자, 쉬 하면서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기를 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아까 중간에 저기 가 지문 보면은 뭐 있었냐면 이제 막 춤을 출 때 국거리 장단으로 연주를 한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연주하는 사람도 뒤에 있습니다. 알겠죠? 막 이제 북이랑 깽관이 치는 거야. 맞죠? 근데 이제 말뚝이가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악공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악기 들고 연주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뭐에 참여시켰다? 그게 참여시켰다. 맞는 말이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악공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자, 오음 육률 다 버리고 라고 돼 있는데 이 오음 육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이 뭐 5개의 그 다음에 이제 6개의 어떤 그 이제 방식, 그러니까 연주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양반들이 향유하는 음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양반들의 음악이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다 갖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뭐 하라고 하냐면 저 버드나무에 있는 이파리 하나 떼가지고 그걸로 풀피리 불래요. 풀피리 불고 바가지 장단 좀 쳐두시오라고 하는데 바가지 장단이란 장단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양반들이 향유하는 음악을 조롱하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지금 양반들과 어울리지 않는 음악, 그래서 양반들이 음악을 조롱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야 이놈 뭐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요. 아, 이 양반들 어찌 됐소? 용도, 해금, 북, 장고, 피리, 적대, 얘네는 전부 악기들이죠. 진짜 찐 악기들. 얘는 풀피리고. 그렇죠? 자, 그래서 적대 한 가락도 뽑지 말고 건건드러지게 치라고 그리하였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건건드러지게 치라네 라고 하면서 또 춤을 추죠. 자, 다음 이생원이 먼저 얘기합니다.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세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세처를 정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이제 우리가 있을 만한 자리를 말하는 거야. 그게 뭐 어디 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풀밭 위에 이렇게 자리 돗자리를 깔아놓았을 수도 있고 어찌됐건 지금 우리 신분 높은 우리 양반이 왔는데 지금 말뚝이가 우리를 보필하고 다니면서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그 자리도 안 알아봤다라고 지금 이제 혼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뚝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채찍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채찍을 들고 여기 주변에 원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이마만큼 털을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꽂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철을 잡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참나무 울타리 그 다음에 깃이 있고 문을 하늘로 냈답니다. 문을 하늘로 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뚫려있는 공간은 어디밖에 없다고? 옆엔 다 막혀있고 뚫려있는 공간은 위에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그게 뭐랑 똑같냐면 돼지우리랑 모습이 똑같습니다. 동물들이 있는 축사 모습이랑 똑같거든. 그래서 양반들을 뭘로 비하하는 거냐면 가축으로 비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하 내용 일단 처음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 일단 첫 번째로 뭐 비하했습니까? 양반이라는 이름 비하했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비하한 거 뭐 비하했습니까? 나 지문에서 뭐 비하했어? 요거 담배 피는 모습들, 사람들 떠드는 거, 이런 것들 비하했다. 그쵸? 자, 그 다음 다는 뭘 비하했습니까? 양반들이 향유하는 음악을 비하했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라는 뭘 비하한다? 양반을 가축으로 비하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양반들이 있는 공간을 통해서, 양반들이 들어갈 공간을 통해서 비하한 겁니다. 어떻게? 채찍을 들고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시라고 한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그 주변에 제가 울타리 쳐놨고 깃 쳐놨고 문은 하늘로 뚫어놨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그러니까 생원이 이놈 뭐야? 라고 하면서 또 화를 냈겠죠. 자, 화를 내니까 말뚝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 양반들 어찌됐소? 좌좌오향의 털을 잡고 난간팔자로 오령각과 입구자로 집을 짓되 호박주초의 산호기둥에 비취연목 금파도리를 걸고 입구자로 풀어짓고 쳐다보니 천판자여 내려다보니 장판방이라 화문석 집다 펴고 구벽서를 바라보니 동편에 붙은 것이 단방영정 네 글자가 분명하고 서편을 바라보니 백인당중 유태화가 완연히 붙어있고 남편을 바라보니 인이의지가 북편을 바라보니 효제 충신이 분명하니 이는 가위 양반의 세처방이 될 만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일반적인 양반들의 집입니다. 특히나 어떤 양반들, 잘 나가는 신분 높은 양반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이제 집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러분들 집 모양 어땠는지 기억나요? 그 보통 우리가 한옥 같은 거는 일단은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울타리가 쳐져 있죠. 보통 입구자, 네모자로 맞죠? 그 울타리 세모 모양이나 동그란 모양 본 적 없죠? 그 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입구자로. 그럼 여기 이제 대문 이렇게 딱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안채가 이렇게 있죠. 맞죠? 안채가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달라집니까? 남방 지역, 중부 지역, 그다음에 북방 지역마다 이제 이 구조가 좀 달라지죠. 보통 북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 집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이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이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대문이랑 제일 가까운 집을 우리가 보통 행랑채라고 하잖아. 맞죠? 행랑채, 안채, 사랑방 이런 식으로 이제 방을 구성하죠. 근데 이렇게 구성하면 여기에 이제 그 동서남북 모양으로 딱 맞춰가지고 이제 집을 짓는 거거든. 이 집에 들어가는 부분 여기가 이제 남쪽이야. 남편. 그럼 위쪽에 뭐가 있어? 북편이지. 제일 좋은 집의 터는요. 북편에 뭐가 있게요? 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 쪽 아래쪽에는 뭐가 흐르게요?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해요? 배산임수라고 하죠. 이제 산은 뒤에 등 뒤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쪽에는 물이 흐르고 거기가 이제 가장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찬바람이 불어오면 그 뒤에 막아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양반의 집의 모양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취, 그 다음에 도리, 그 다음에 산호 이런 애들 있죠. 산호, 비취, 그 다음에 도리 이런 애들이 양반 집에 이제 집을 만들 때 건축할 때 쓰는 이제 재료가 되는 나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 상당히 고급스러운 겁니다. 고급이야. 지금도 비싸. 쟤네들은 그때도 비싸.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이제 양반들 그냥 잘 나가는 양반 집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문방 재고 볼짝시면 용장봉장 그리고 궤두지 그 다음에 자개함롱 반다지 샛별 같은 논용왕 노태야 받쳐놓고 양칠간죽 자문죽을 이리저리 맞춰놓고 산털 같은 칼담배를 자, 잘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자, 요거 중요합니다. 얘 갑자기 우리가 재단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양반 조롱, 일시적으로 이제 변명. 그래서 이제 갈등 해소, 노래 춤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재담 시작. 그래서 조롱 이 구조로 간다고 그랬잖아. 갑자기 좌회전을 합니다. 갑자기 확 틀어요. 내용을 어떻게 트냐면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요 집 얘기하는 거 있잖아. 요거는 지금 양반의 권위를 일시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어찌 듣는지 모르겠소 라고 하면서 지금 양반들의 권위를 일시적으로 인정해 주면서 변명을 하다가 갑자기 또 뭐로 넘어가냐면요. 삼털 같은 칼담배를 돼지 똥물에다가 축축 죽여놨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변명하다가 조롱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 전 부분은 계속 조롱하고 변명하고 나면은 재담이 끝났었어. 근데 재담을 끝내지 않고 또 조롱으로 넘어갑니다. 돼지 똥물에다 축축 죽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겠어? 이 생원들이 막 좋아하다가
이 얘기 듣자마자 또 이놈 뭐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변명합니다. 아, 이 양반들 어찌됐어. 쇠털 같은 담배를 꿀물에다가 돼지 똥물을 지금 꿀물로 바꿨어. 삼털 같은 칼담배를 뭘로 바꿨어? 쇠털 같은 담배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봐봐봐. 여기에 나오는 삼털 같은 칼담배, 돼지 똥물, 쇠털 같은 담배, 꿀물. 얘네는 조롱하는 단어들이다. 얘네들은 변명하는 단어들이고 얘네 대조로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재단 구조에서는 조롱과 변명이 두 번씩 나옵니다. 알겠죠? 두 번씩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꿀물에다 충겨놨다네 라고 하면서 춤을 추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제히 춤을 추고요. 한참 춤을 추다가 춤과 음악이 끝나고 나서 세처방으로 들어간 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한다라고 하는 게 척하는 거잖아. 척.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장치가 없다. 그러니까 앉을 의자도 없고 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땅바닥에 앉는 거야 그냥.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처음에 자 다시 채찍을 들고 여기에 동그라미 딱 그려놓고 막 이야기합니다. 맞죠? 자, 그랬는데 조롱해가지고 이제 변명하면서 엄청나게 좋은 집 지어놨다고 여기로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또 담배를 돼지 똥물에다 축여놨다 라고 하면서 조롱하니까 이제 이놈 뭐야? 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변명하는 게 이제 쇠털 같은 담배를 꿀물에다가 축여놨다 라고 하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요 동그라미 그려놓은 데다가 이세곤네 형제들이 앉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세곤이 또 쉬 하면서 조용히 시키고요. 자, 여국의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갑갑도 하네. 뭐 해보자. 시조 한 수씩 불러보세. 마치 누구 모습 같아요? 운봉영장의 모습 같다. 그쵸? 자, 그래서 요것들이 양반다운 어떤 모습들을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제대로 내 시조를 읊겠어? 중간에 안 하겠지. 또 이제 틀 거야 나중에. 자, 그래서 이세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서방이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삼형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거든. 삼형제가 돌아다니는데 얘가 좀 웃깁니다. 세곤이 첫째고 서방이 둘째거든. 그리고 셋째가 있는데 셋째는 말을 못해요. 목만 움직여. 자, 그래서 지금 첫째 둘째가 얘기합니다. 형님 그거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다 같이 어떻게 하느냐. 반나만 늙었으니 다시 점치를 못하리라. 이제 탈로가 라고 하는 시조입니다. 탈로가가 뭡니까?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라고 해서 탈로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하하라고 하면서 이제 시조를 읊으면서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읊죠. 구절구절 읊는 거야. 왜냐면 어찌됐건 평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다 읊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두 번째, 얘네들은 전부 어떤 존재? 희화화된 양반이야. 맞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완벽하게 읊는 모습이 아니라 되게 부족하게 읊는 시조를 읊는 그런 모습들이 막 이제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낙양성 심리허의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쭉쭉쭉 요거는 이제 민요의 성주풀이라고 하는 민요고요. 요거는 이제 말뚝이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시조는 일반적으로 누가 부르는 거? 양반 계층이 부르는 거. 민요는 일반적으로 누가 부르는 거? 평민 계층이 부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뚝이는 지금 양반이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처음에 양반들은 뭐야? 양반들이 부르는 시조의 구절을 이야기하고요. 말뚝이는 지금 이제 일반 평민들이 부르는 민요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얘네 두 개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주제가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는 주제가 뭐냐면 그냥 둘 다 인생이 무상하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세곤이 얘기합니다.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보세.
또 유식함을 과시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서방이 생훈한테 그러면 형님이 먼저 한번 지어보시오. 그러면 생훈이 그러면 동생이 운자를 내게. 이거 운자도 기억나죠 여러분들? 저기 기름 고자 높을 고자로 운자를 내니까 이제 저기 뭐냐 좌중이 다 짓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글귀를 지어가지고 이제 뭐 써서 이제 내보였다 뭐 이런 구절이 있었잖아 춘향전에. 맞죠? 자 이제 이 운자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라임을 정해줄 테니까 네가 라임을 맞춰서 글을 한번 써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네 제가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산자, 영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생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데 얘네들은 양반처럼 공부한 존재가 아니고 뭔가 양반처럼 놀고 싶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뭘 갖추고 있어야 돼? 굉장히 뛰어난 글솜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한 굉장히 무식한 양반을 연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별거 아닌 운자에도 야 그거 어렵다 이러면서 좀 못 맞추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자 영자를 내라고 하니까 여국의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한번 들어보세. 자 불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룩줄룩 작대산하니 황주평산의 동선령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 뜻 없습니다. 그냥 지역 이름 나열한 거야.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운자가 어디에 있는데 작대산 그 다음에 평산 이렇게 있다 그쵸? 그 다음에 동선령 이렇게 이제 지금 운자를 맞춘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구절이 지금 무엇을 드러내는 거다? 이 양반들의 무지를 풍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양반은 다 똑똑하고 뛰어나고 책 많이 읽고 이런 줄 알았더니 아니란 말이야. 맞죠? 기억나죠? 작년에 그 저기 조선 후기 사회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무식한 양반들의 모습들을 이제 풍자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서방이 어떻게 하느냐. 아따 그 형님 잘 지었습니다 라고 서로 칭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생 한기 지어보세. 그럼 형님이 운자 하나 내십시오. 총자 못잘세. 그러니까 아 그 운자 벽자로군. 벽자가 뭐냐면 이제 좀 찾기 힘든 한자다 이 말이야. 어려운 한자다. 자 그래서 형님 그 말 한마디 들어보시오 라고 하면서 자 집세기 앞총은 헝겊총하니 지금 총 남학신 뒤축에 거멀못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 뜻 없어요. 알겠죠? 자 근데 심지어 여기에는 한자가 있어 없어? 한자가 없어요. 자 봐봐 위에는 울룩줄룩 작대산이라고 해서 산 그 다음에 명이 한자이긴 해. 맞죠? 한자이긴 한데 뭐가 없어? 의미가 없어. 아무런 의미 없는 글을 써서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자 이거 차이 진짜 치사하게 물어보면 요거까지도 물어볼 수 있어. 얘랑 얘가 뭔 차이냐고. 대놓고 그렇게 물어보진 않겠지만 그 차이를 알아야지만 이제 선지를 고를 수 있게끔도 만들 수 있어요. 얘랑 얘는 뭔 차이냐면 얘는 애초에 한자도 안 썼어. 이해되죠? 그러니까 뭐가 틀려져 있냐면 형태 자체가 한시가 아니야. 음보도 안 맞춰져 있다는 얘기야. 글자 수도 안 맞춰져 있고. 근데 위에는 적당히 음보나 대꾸는 맞춰져 있어요. 울룩줄룩 작대산 하니 황주동산 평산에 동선령이라 라고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대꾸도 맞춰져 있는데 여기에는 대꾸도 그렇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형태도 없고요. 그 다음에 한자도 아닙니다. 당연히 뭐도 없어. 의미도 없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뭘 드러낸다? 양반의 무지를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겠죠. 자 그래서 요 중간중간에 이제 의미 부분만 좀 살펴보고 쉬는 시간 좀 가져볼 건데 자 219페이지 봅시다. 자 쉬 라는 소리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음악과 춤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환기하고 시선을 집중시키죠. 제담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양방들이 굉장히 위험있게 등장합니다. 등장. 이 위험있게 등장할 때 그 모습을 누가 뭐 하는 거야? 말뚝이가 조롱하는 거야. 그래서 위험있게 등장하는 걸 조롱하는 거죠. 자, 조롱할 때 언어유의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비속어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롱을 듣고 호통을 치는 거죠. 자, 그러면 호통 치고 나서 뭐 하는데? 변명한다고 했다. 그쵸? 자, 그래서 양반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 그걸 듣고 나서 바로 뭐 한다? 거짓된 변명을 듣고 곧바로 안심하는 모습에서 양반들의 모습을 풍자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럼 춤의 역할은 뭔데? 주로 제담의 마무리 부분에서 춤을 춥니다. 끝났다는 뜻이야. 지금 하고 있는 코너가 끝났다고. 그래서 뭐 하는데? 부분의 역할을 하지. 자, 그래서 흥치와 분위기를 보조하며 말뚝이와 양반들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아, 그 다음에 흥치와 분위기를 고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흥을 끌어올리는 거야. 뒤에서는 악기 치고 있을 거 아니야. 깽과리 막 치고 있고 앞에서 춤추고 있고. 자, 그래서 언어 유희를 통한 이 양반 풍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민속극의 특징,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다는 거. 자, 다음 211페이지 봅시다. 자, 그래서 풍자와 조롱, 일단 첫 번째 음악, 바가지 장단.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을 하늘로 낸 세처. 요런 것들이 이제 풍자와 조롱이죠. 조롱. 자, 그 다음 또 이제 민속극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 좀 꽤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채찍을 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잖아. 그래놓고 여기가 세터라고 얘기하잖아. 뭐가 없다? 특별한 배경이나 장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마당극의 특징이죠. 왜? 소품을 준비할 수가 없거든. 그냥 길 걸어가다가 그냥 빈 공간 있으면 거기가 무대니까. 대신에 뭐가 자유로워? 장면 전환이나 무대 속 공간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그냥 거기 정하면 거기가 그냥 그곳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차이, 언어 사용의 양면성. 그러니까 양반의 언어랑 평민의 언어가 좀 다르죠. 한자어가 많이 쓰인 말들이 있고 한자어가 안 쓰이는 말들이 있어. 한자어가 많이 쓰일 땐 딱 언제만 한자어 많이 쓰입니까? 양반들 안심시킬 때만 한자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자어랑 비속어가 함께 나타나는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렇게 많은 한자를 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적당히 알아듣는 이유는, 또는 한자가 이렇게 많이 쓰이는 이유는 당시의 관객 중에 어느 층도 있었다, 양반 계층도 있었다 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춘향전에서도 있었죠. 춘향전도 이제 민중이 즐기는 문학치고는 한자가 많은 편이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왜 그런데 춘향전도 그렇고 공산탈춤도 그렇고 정말 전국적으로 히트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223페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 시조 없는 거 있죠. 요런 것들을 허세를 비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뭘 허세를 비판하는 거냐면, 자, 잘 보세요. 양반들은 시조를 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유식함을 과시하려고 해. 그래서 양반들이 시조를 하나 읊었단 말이야. 탈로가를 읊었죠. 자, 말뚝이도 뭘 불렀어? 민요를 불렀단 말이야. 근데 주제가 뭐해? 서로 똑같아. 인생무상이야. 심지어 내용과 형식도 크게 다를 바는 없어. 그러면 굳이 민요 말고 그 시조를 불렀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뭐 없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양반들의 허세를 비판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운자놀이. 얘도 중요하죠. 자, 그래서 생원이 지었던 한시랑 서방이 지었던 한시가 비슷한 듯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생원의 한시는 무엇을 한다? 의미 없는 지명을 나열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자를 쓰기는 썼어. 자, 근데 서방의 한시는요, 애초에 뭘로 맞췄어? 한글로 맞췄어. 그게 특징. 그래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는 똑같아.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무식함을 풍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봉산탈춤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서 보자면 보편성은 뭐가 있느냐? 자, 조선 후기 양반들의 허위 의식과 부패를 비판하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제 시민들의 평민들의 생각이 근대적인 생각으로 바뀌어 가면서 이 신분제에 대한 비판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좀 나아갈 수 있겠죠. 그냥 단순히 양반 비판을 떠나서. 자, 다음 특수성은 뭐냐면요, 봉산탈춤이잖아. 봉산탈춤 지역 이름이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특색 있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뭐도 사용? 방언도 사용. 근데 방언 사용이 우리가 읽었던 지문에서는 딱히 안 드러나요. 근데 다른 장에서는 드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 춤과 음악 재담이 이루어지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수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다는 점에서 우리 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봉산탈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당극, 민속극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들이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보통 독립적인 에피소드로 이루어지고요. 자, 신명나는 놀이판을 만듦과 동시에 비판적 현실 인식을 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서민의 시각으로 사회를 비판하고 풍자하죠. 그래서 민중예술적 성격을 지닌다 까지가 봉산탈춤의 특징입니다. 봉산탈춤은 여러분들 만약에 좀 어렵게 나온다 치면은 진짜 좀 까다롭게도 나올 수 있는 파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필기도 좀 많이 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거기 적히는 필기들도 좀 이제 달달달달 좀 외울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1교시 일단 마칠 건데, 이제 필기 얘기하니까 갑자기 좀 궁금하긴 한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필기 좀 많이 시켰어? 어때? 작년에 비해서 좀 덜해? 네. 확실히 덜해. 알겠어. 나 안 놓치고 다 적어놨지? 아닌 것 같은데 벌써. 더. 나중에 들고 오세요. 알겠지? 모의고사 몇 점 나왔는데 매겼어 다들? 왜 안 매겼는데? 지금 들고 있어 안 들고 있어? 나 매긴 사람 지금 매기세요. 너 들고 있어? 매겼어? 나한테 카톡 점수 보내. 오이씨, 절레절레네. 강민, 매겼어? 매겼는데 점수는 매겼는데 점수는 몰라요, 는 거야? 체크를 아, 세지 않았어. 들고 있어. 한번 세보세요. 제야. 해봐. 진짜 아까부터 시끄럽고 진짜. 채미도 모의고사 들고 있어. 매겨봤어. 매겨보세요. 하필 화요일날 쳐가지고. 그렇죠? 자, 매기고 난 점수를